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원 성장의 지름길,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골목학원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수학 영업팀의 방국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만에 이렇게 뭉쳤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끄는 순간 수천만 원치의 값어치 노하우 오늘 날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천만 원이나요? 네, 그렇죠. 끝까지 지켜보시면 원장님들께서 학원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와 그리고 골목 학원만의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오늘 또 매니저님 어떤 순서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프리스타일을 잘해가지고 식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저야 뭐 잘 살았는데 골목학원이 구독자가 제가 처음에 만날 때 4,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2만 명이더라고요. 네, 축하해주세요. 굉장히 5배 네.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원장님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원장님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식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듯이 1부, 중간에 이제 메타수와 가입 혜택 2부가 있는데요. 1부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신 용인 지역의 제이탑학원 원장님 인터뷰가 40분가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부가 마치고 나서 메타수학 가입 혜택을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가입 혜택을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 가게 되면 메타수학 상품 시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소개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죠. 오늘은 정말 원장님들께서 죽어가는 학원도 살리는 노하우, 네, 그리고 1년 만에 250명을 만든 우리 원장님의 노하우를 모두 여기서 좀 풀어드릴 거예요. 모두.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의 묘미가 있죠. 바로 퀴즈와 선물을 퀴즈하고 보내드릴 가야죠. 건데요. 자, 네. 원장님 벌써 손 풀어주세요. 퀴즈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매니저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퀴즈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퀴즈를 내기 전에 정답을 제출하는 방법부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문자로 화면에 있는 번호로 정답을 전송하시면 되고요. 저 정답 2글자 전송하시면 안 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선착순 5분이고요. 퀴즈는 7글자예요, 정답이. 어느 지역의 어느 학원 이름입니다. 지역은 2글자고 학원까지 포함해서 학원은 5글자. 합치면 7개겠죠.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원장님의 학원 이름, 지역. 네, 첫 번째 퀴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힌트가 있죠. 지역은 태권도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학원 이름은 땡땡땡 학원입니다. 앞서 대문에도 나왔고 그쵸. 제가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광고를 했죠. 빨리 보시고요. 나 지금 문자 온다고 합니다. 원장님들 정보력 진짜 좋으세요. 자, 이거 문자로 꼭 보내주시면 오늘 원장님들 당 춘천하시라고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만 원 상품권 5분에게 선착순으로 가고요. 채팅창으로 치시면 정답 제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 전송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첨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오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용인 제이탑 학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번의 사업 실패를 하고 2번. 10번의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지금 13번째로 용인에서 제이탑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3번째 들으셨어요? 이게 단번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13번째 지금 하시면서 지금 성공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학원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원장님께서 이렇게 유명하시게 되셨는지. 네. 저희 학원은 일반적으로 학원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잘하는 학원,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학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인에 있는 저희 제이탑 학원은 일단 선생님이 제 1순위입니다. 선생님이 네. 저희는 아이들 만족 그리고 부모님 만족보다 선생님이 만족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려요. 부모님들한테도 설명회 때 어머님 저희들은 아이들의 만족과 어머님의 만족보다 선생님의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
사진 같은 게 자료 화면으로 나올 건데 그 화면을 보면 어차피 제가 배너를 그 학원 1층에 걸어 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뭐 학원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을 저는 메인에 내걸고 선생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선생님 만족하면 아이들 수업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제 일선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만으로도 벌써 기대가 되고요. 저 이거 배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첫눈처럼 그들이 온다. 첫눈처럼 그들이 왔다. 야, 이 문구를 자, 3개나 배너를 세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시선이 가는 학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원장님께서 학원을 인수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인수 과정과 인수 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학원 분당, 수지, 광교, 영주 대형 학원에 있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어차피 학원을 크게 키울 생각이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20평이나 30평대 학원이 아니라 70평 이상 뭐 이런 학원을 좀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그 학원이 굉장히 안 되는 학원을 찾아다녔어요. 안 되는 안 네네. 되는 학원이요? 네. 학원이 지저분하고 전등도 나가 있고 이런 학원을 찾아가지고 그런 학원들은 어찌됐든 학원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제가 인수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고 전구는 갈아 끼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학원을 인수해서 크게 키울 생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학원을 찾아다녔죠. 전혀 반대네요. 보통은 잘 되는 학원을 인수해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근데 자리가 좋은 곳을 인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또 시키셨어요? 인수 당시 상황과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 말 그대로 잘 안 되는 학원이라고 했으니까 학원 자체가 일단 지저분했습니다. 칠판죽에 패드가 한 3개월 이상 방치돼서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는 것도 봤어요. 네. 일단 그런 때 인수했는데 인수했을 때 당시 아이들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있을 때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수를 해서 와보니 일단 아이들이 지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각이요. 네. 그리고 숙제를 잘 안 해와요. 네. 네. 선생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과감하게 아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실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원장으로 새로 왔는데 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희들 이 주변에 수학학원 많이 있으니까 그 학원으로 가. 어머. 가라. 예. 네. 이 학원은 공부할 아이들만 다니는 학원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어머님들한테도 카톡을 다 보냈어요. 네. 원장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아이들 성적 올릴 수 있다. 다만 못 견디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네. 보냈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좀 빡세게 굴리고 매일 시험 봤어요. 메타 수학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네. 온 애들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재시험 보고 매일 성적표를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못 견디는 애들은 나가고 네. 그리고 너무 숙제 안 하고 이런 애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경고로 퇴원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한 4달 만인가 14명 남더라고요. 몇 14명? 명을 인수를 네. 하셨는데 70명, 80명 정도 인수했는데 결국 11월 말 되니까 14명, 원래 있던 인원이 14명 남아있더라고요. 대략 80% 정도가 네, 그 많이 나갔습니다. 5개월에서 다 나간 거네요, 네, 한마디로. 맞아요. 많이 근데 나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엄청 불안했고요. 거의 죽을 뻔했고 와이프한테는 네. 말을 안 했지만 대출도 몰래 또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억지로 버티고 있었죠. 과감한. 네. 그런데 이렇게 원장님들은 상상도 못 하시죠. 있는 애들을 내보낸다고? 저도 이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했어요? 이렇게 힘든 학원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셨나요? 이게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그 기존에 네. 있던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학원에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설명회를 한번 했더니 어떤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원 이름 바꾸시지 그랬어요. 이 학원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저는 돈이 없어서 간판 바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처음부터 J탑으로 쭉 네, 네, 이어오시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죄송한데 저는 바꿀 돈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라고 하고 선생님들이 오시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또 좀 안 맞으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새로 오시고 거기서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이랑 소통을 열심히 하셨고 네.
그리고 숙제 맨날 선생님들이 채점하고 검사하시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랑 가능하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면서 학원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고 거의 250명 원생이 네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요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키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명대에서 열 몇 명대로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에는 일일 테스트나 이런 거 하는데 저항하는 애들이 있었고 어머님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아마 저랑 하는 학습 스타일이 아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찾아간 것 같고, 저랑 그리고 이 학원의 스타일, 매일 시험 보는 스타일과 맞는 부모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가실 수 있는 분.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이들이 퇴원하고 많이 나갔지만 그 많이 나간 만큼 저 학원은 저렇더라 라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저 학원은 애들 퇴원시킨대. 그리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네. 어떤 학원이야? 저 학원 원래 이미지가 안 좋은데 원장이 바뀌었대. 음.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거의 다 입소문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왔고,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마케팅 했는데, 저희들은 선생님이랑 저랑 그리고 다른 선생님 같이 갔는데, 저기 오리 인형이 맞습니다. 예. 오리탈을 쓰고 갔어요. 오리탈을. 네. 저- 풍선도 네, 오늘 같이 오신 선생님인데, 네. 풍선에는 제이탑 학원 해가지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앞에다 나눠주고, 잘 안 보이실 건데 저 뒤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제가 공룡 옷을 입고 아. 티라노사우루스 다이노. 예, 그거를 입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전단지나 이런 걸 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보다 저런 마케팅도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고민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쪽팔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애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장님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있던 아이들 80명 다 정리해서 10명대로 남기고 그걸 또 1년 만에 250명 몇 배로 성장을 시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원장님의 또 스킬이나 노하우, 성장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다른 성장 비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 됐든 네. 공장은 기계가 돌리고 뭐 학원은 선생님이 돌리는 거니까 네. 선생님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운영에 있어서 뭔가 결정 내리기 전에 선생님들이랑 다른 분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요, 저는. 네. 제가 결정 내리기 전에 상의를 하고, 물론 대부분 제 마음대로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건 안 되겠다, 아니면 제가 의견을 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이거 싫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게 한 거. 그리고 저는 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생각을 깊이 못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행동을 옮겼어요. 실행력이 네.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하면 바로 합니다. 근데 내가 할 줄 몰라? 그러면 유튜브에 요즘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놨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팀장 매니저님 그러면 한번. 요번에는 네. 질문. 제가 원래 그림자처럼 있는 역할인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제가 듣기로 직접 수업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네. 들었고, 그러면 학원에 출근하시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하루 종일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질문. 네네네. 네. 매일매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근데 일반적으로 루틴을 보면 일단 출근하면 로봇 청소기가 잘 돌아갔는지 확인합니다. 로봇 청소기요? 네네. 저희는 청소를 선생님한테 이제 맡긴다는 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사서 놓고, 그리고 청소업체를 쓰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나가죠. 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솔직히 비쌉니다. 60만 원짜리 2대, 두 대 돌리시죠. 그리고 40만 원짜리 1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돌린 지 한 1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나눠보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비용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는 저에게 급여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퇴직금도 요구하지 않고요. 효율적으로 청결 관리. 네, 맞습니다. 일요일 날, 쉬는 날 다 필요 없이 쉬지 않고 항상 일합니다. 전기만 주면.
그래서 그렇게 학원을 청소하는 걸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번째. 원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뒤에서 서포트를 네, 해주시죠. 맞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나 뭐 쓰레기 버리는 거나 뭐 칠판죽의 패드는 손으로 다 빠는데 그거 제가 다 빨거든요. 네. 솔직히 손실이 없습니다. 요즘 손실이 그렇죠. 빨기 네. 싫어요. 근데 자꾸 쌓이면 선생님도 눈치 보이니까 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부탁한 일이나 이런 것들 다 끝나면 끝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럼 정리를 하면 네. 네. 학원에 출근을 하셔서 로봇 네. 청소기 경로 설정하고 맞- 턱은 잘 넘나 확인을 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의 프로젝트나 그 뒤쪽에서 안 보이는 설계 같은 거를 좀 네, 하시는 네, 편이군요. 요건 좀 별개 얘기긴 한데 네. 청소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로봇 청소기 요즘 좋아가지고요. 밤 11시, 새벽 6시에 돌리게 설정을 해놓으면 오. 자기가 알아서 다 나눠서 네. 청소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그리고 그러면 가보시죠. 원장님이 학부모님 대상으로 상담하실 때도 네네. 또 원장님만의 뭐 원칙이나 노하우가 또 있으실까요? 아, 원칙과 노하우라. 네. 제가 그렇게 원칙적인 사람은 아닌데, 일단 저는 부모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네. 솔직하게. 네, 예를 들자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는 대충 어느 정도 성적 나오냐 물어보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했을 때 저희한테 적당한 반이 아니다. 얘가 너무 잘한다. 그러면 학원에 오지 말라고 해요, 저는. 진짜요? 네. 응. 어머니 오지 마세요. 저희들도 같은 반이 있으나 이 아이의 성적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학원 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학원을 아예 추천도 해드려요. 네. 근데 이게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을 받는 게 중요하긴 하나 그 아이가 와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반에서 성적 차이를 느꼈을 때 갖는 실망감 이거는 한 명을 받고서 3명 이상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이 잘 관리 잘 되나요? 뭐 성적이 안 되는데 올릴 수 있을까? 얘기할 때 저는 어머니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성적을 올릴지 모를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관리가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원장이니까 당연히 잘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머니 저는 원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마시고 일단 학원을 등록하시면 다른 거 말고 뭔가 잘 안 되면 뭐 한 달 다녀본 다음에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날 바로 네.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원장이나 담임 선생님을 달달달달 볶으라고 얘기해요. 괴롭혀라. 네네. 하지만 이런 거 얘기할 때 원장보다는 일단 담임을 먼저 볶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그게 아마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할 때 제가 주로 하는 제 스탠스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담 노하우가 아니고 역발상인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되는지 직접 지켜보시고, 네, 달달달달 우리 선생님을 쫓아라. 그렇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절로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을 못 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뭐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갈수록 신뢰를 좀 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네. 저는 다 카톡을 다 해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 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전달 사항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카톡에서 뭐 다른 과목에 대한 뭐 중간고사나 이런 기말고사 때 저희는 수학학원이지만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것들 역사 뭐 이런 것들 과학 이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내드려요. 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나 뭐 제가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남다르세요. 원장님들 지금까지만 들으셔도 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근데 진짜 이야기는 또 지금 이어집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장님만의 소통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는 또 어떻게 또 소통을 하시나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네.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이야. 아, 네. 원장님. 네. 근데 이렇게 오면 일반적으로 원장 선생님들은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깨동무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야, 인생은 잘 살고 있니? 오, 뭐, 네. 인생 살만해? 예. 뭐 여자친구는 있어? 남자친구 어떻게 좀 잘 돼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저랑 얘기할 때 재밌고 싶을 때 농담을 던지려고 아이들이 저한테 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기구 같은 역할을 좀 네, 해주시죠. 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애들이 항상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중고 네.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뭔가 좀 말씀하셨던 대로 환기구 같은 역할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고등학생과도 굉장히 친하다고 했는데 네네. 네, 이성 친구 상담도 좀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은 네. 나이대가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네, 막 네, 알 네. 거 다 알고 네, 하는데 네. 그런 맞아요. 학생들은 좀 어떻게 또 접근을 하시는지. 이제 만약에 중학생이에요. 네네. 원장쌤,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떡해요? 일단 그럼 질러야지. 걔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고 해야지. 진짜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럼 야 빨리 DM 보내. 인스타로 빨리 DM 보내가지고 DM.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그런 걸 굉장히 뭐 중요하게 여기고 그쵸.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네. 어제는 아이들 집보 와가지고 원장쌤 저 여기 와가지고 뭐 4시간 넘게 있었어요 하길래 야 그러면 몰래 도망가 이러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몰래 도망가 이러서 그럼 걸리면 퇴원당하잖아요. 맞아 어쩔 수 없다. 이 선생님 너무 무서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듣기만 해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뭔가 의사소통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 항상 편하지만 재밌고 네네. 재밌지만 또 진솔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원장실을 계속 들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요거는 또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네. 원장님 제이탑 학원에서 네. 이제 데일리 평가, 날마다 평가 보는 거 네 하고 맞습니다. 과제 내주시는 거에 수행률이 높은 걸로 아는데요. 네네네. 뭐 이제 막 공부 못 해오면 막 경고하고 뭐 네네, 퇴원을 하는 네네, 제도도 네. 운영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못 따라올 때 수업에 적응을 못 하거나 아니면 좀 학습 태도가 뭔가 안 좋아서 과제를 안 할 때 사실 퇴원을 바로 시키는 것보다는 네네. 이상 징후가 포착이 돼도 학생들을 바꿀 수 있는 원장님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네. 그래도 일- 유지되는 게 좋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저희는 직접 숙제 검사를 하고 채점을 다 일일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애들은 잘 못하는 애인데 왜 잘못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저희는 메타수학 프로그램으로 매일매일 시험 봐서 애들 성적표를 매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단원에서 어려워하고 쉬워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참 못하는 애들이 너무 문제를 잘 풀어왔다. 그럼 이거는 의심하죠. 그래서 진실의 방이라고 원장실을 데리고 와서 네네. 다 좀 상담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반에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아이들은 메타수학에 보면 이렇게 특정 단원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약점만 문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게 되면 실력이 조금씩 좋아져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차피 우리는 선생님들이 날마다 평가를 치기 때문에 애들 수준을 다 알고 네, 있어. 맞습니다. 더 잘해오거나 더 못해오거나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네, 맞습니다. 원장님 방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가장 학원 성장에서 중요한 것 바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선생님들 대우가 굉장히 좋고 선생님들과 라포 형성도 잘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들 지금 여기 라이브 오시는 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선생님이세요. 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많이 어울리는 시간, 회식 자주 합니다. 술 자주 먹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올 때 남자 선생님 자취방에서 같이 자고 올라왔어요.
유대 관계가 네, 굉장하시군요. 네. 저는 남자 선생님 자취방은 솔로들은 다 가서 한 번씩 완전 극혐하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 따로 만나봐야 맞습니다. 되겠어요. 굉장히 극혐하고 코 네. 본다고 막 싫어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둘이 따로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좀 그럼 좋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선생님들 급여를 올려준다 이거보다 선생님들 급여를 먼저 올려줘야 이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행동을 하시는. 네. 네. 돈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 사람의 가치는 지금 무엇보다 돈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제 놀러도 가요. 네. 워크숍 같은 걸 가는데 워크샵. 네. 요번에 저희가 개원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워크숍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와, 네. 제주도로 간 이유는 다른 거 말고 선생님들이 제주도를 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 학원에 다니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워크숍 간 다음에 티 내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막까지 네네. 준비하셨네요. 요거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사진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보시면 와, 이렇게 다 같이 네. 남녀 선생님 다 같이 여행도 인생 가시고 네컷. 네. 네. 회식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으러 가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들께서 조금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가족같이 지내지 마라. 네, 강사는 강사다. 가족 안 같은 회사 이게 요즘 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래도 강사님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직도 가족 같은 애착 관계 네네. 그리고 보상 네 이게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제가 듣기로 요약하면 먼저 챙겨준다. 네, 맞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네. 맥자수학에도 한번 얘기를 하시죠. 회사에 가서. 네, 그건 제가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사실 1년 동안 진짜 급격하게 학생들을 네네. 모았잖아요. 250명. 저는 이렇게 모으신 분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사실 또 전직, 네. PD 출신으로 네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법이나 네네. 홍보 노하우가 정말 특별하십니다. 요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어차피 학원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과 잘하는 것보다는 눈에 띄려면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했어요. 차이점. 네네. 차이점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는 선생님들 지우개도 만들거든요. 아, 저 한번 지우개. 보여주실 수 지우개. 있나요? 네, 여기 가져오셨어요. 네네. 선생님별로 지우개.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같이 온 오, 선생님들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같이 온 선생님들 여기 보여주려고 뒤집혀 있는 그 선생님들 네. 거 아, 만데 근데 좀 크게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 사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료 사진이 아마. 네. 네. 선생님들이 다 네네네. 프린팅 돼 있으십니다. 네. 요거 한번 이렇게 사진 요거 하면서 보여주시겠어요? 지우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아마 여기는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지우개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별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주면 한 번 만들 때 각 선생님별로 뭐 200개, 150개 제 원장 지우개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건 안 가졌는데 인기가 없죠. 아니요, 압도적 잘생김. 이래서 제이탑 원장이라고 해서 제 캐릭터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한 500개를 만들어가지고 네. 로비에 이렇게 딱 뿌려놔요. 네. 안 그럼 가져가나요? 애들이 5개, 10개씩 막 다 가져가요. 다 가져왔구나. 그런 다음에 학교에 이제 애들이 주는 거예요. 네. 갖다 주라고 하니까 어느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교무실에 원장 선생님 지우개 떨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무실에. 교무실에 제 지우개가 떨어져 네.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들은 거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들 지우개를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워낙 많이 뿌리니까 네. 저는 동백 지역에 있는 모든 지우개는 제이탑 학원 걸로 만든다. 와. 이게 별로 안 비싸거든요, 지우개가. 100개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정말 안 이쁜 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신박한 게 지우개는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얼굴을 각인시키는 네.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압도적 잘생긴 원장님 얼굴을 박는 곳은 네네, 더더군다나 네네. 없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정판 굿즈같이 네네. 아이들이 정말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저기 남자 선생님 김강민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네. 저 선생님 면도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저게 뭐냐면 요즘 AI가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저거 사진만 넣으면 애들이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이디툰이나 3D 네, 맞아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쇼츠로 해가지고 올리면 아이들 반응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쪽,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른 학원들이 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근데 그 중에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을 핵심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좋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물품 요거 말고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물품 네. 지금 가져온 거는 없는데 네. 선생님들별로 개인 노트가 다 따로 있어요. 아, 노트. 네, 그래서 앞표지에는 이제 선생님 얼굴 뭐 합성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고 뒷표지도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선생님들 뭐 명언 같은 거를 이제 쫙 네. 써있죠. 그래서 애들이 프리노트라고 거기서 이제 숙제를 거기다 이렇게 하게 네.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키링을 제작하면 어떨까? 키링. 네. 네. 요즘 많이 달고 네, 다니시죠? 네. 예전부터. 네. 그리고 아까 저희는 배너를 3장을 그러니까 네.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거기다 엄청 크게 해가지고 네. 3장에 한 선생님 딱 들어가게 해서 뭐 드디어 누가 온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아, 하거든요. 배너 3개를 이용해서 네, 3면으로. 해서 3개를 한 선생님이 나오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죠. 네, 진짜 시각적으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좀 만드시는 것 같고, 저 지우개 캐릭터 요거는 모든 원장님들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질문 좀 주시겠어요? 네. 원장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실 때마다 네네. 뭐 메타 수학을 썼다 네,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 상품이거든요. 저도 솔직한 편이어서 맞아요. 현재 학원에서 메타 수학을 사용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도움이 되셨겠지만 학원 입장에서 진짜 중점적으로 이 수학 문제 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 좀 궁금합니다. 메타수학에서 초대해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메타수학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다른 거 말고 제가 시중에서 이 수학 프로그램 한 3개 정도 썼었어요. 3개. 무료로 쓴 거. 그 중에 메타수학을 했는데 이제 어떤 걸 하시든 수학학원 하신 분들은 문제은행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시험은 자주 보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떠나서 아이들 평가는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 큰 학원 다닐 때는 다 선생님들이 타이핑을 나눠서 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타이핑을 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휴먼 에러, 즉 오타도 음. 나오고요. 문제를 잘못 칠 수도 있고요. 힘들죠, 그리고. 답이 안 나올 수 네. 있고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학원을 키우실 생각이라면 저는 애초부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학원이 커졌을 때도, 그러니까 저희는 14명 있을 때도 메타수학을 썼지만, 네. 250명 있을 때도 그냥 메타수학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인원이 나중에 500명이 돼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학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원장님들이라면 꼭 한번 도입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해보시라고요. 네. 일단 해보신 다음에 아마 전 잘 모르겠지만 무료 사용 기간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나요? 있어요. 네. 그때 한번 쓰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신 다음에 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쵸. 그게 학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활용을 하시는 거고, 네네. 그럼 실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써보셨을 때 또 메타 수학만의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네. 사진도 있는데 아, 저건가요? 저거는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 가이드북이라고 엄마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네. 네.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는 해요. 이게 뭐냐면 학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는데 잘 보이시나요? 조명, 거기 보면 여기가 일일 제일 테스트라고 있어요. 낫겠습니다. 첫 장에 들어 일일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메타 수학 테스트거든요. 네. 저거를 학원 프로그램에 그렇구나.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는 매일 시험 보고 성적표가 저렇게 나간다. 그리고 일정 정도 성적이 안 되면 집에 갈 수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재시험 볼 수 있는 게 그 프로그램에서 저절로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요걸 좀 처음 도입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네. 어찌됐든 이런 프로그램 도입은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 네. 대비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험을 보는데 재시험까지 본다. 이런 거를 학원 시스템에 장착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의 성적표를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성적표가 나가는 거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성적표를 왜 꼭 언급드리냐면 실제 사례예요. 그냥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끼리 모여서 학원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그렇죠. 그때 성적표를 보여, 야, 이 학원은 이렇게 보내줘, 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면 일단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나오고 어떤 문제를 맞췄고 그게 난이도가 뭐고 어떤 유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학원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어머님들이 소비자들이 직접 바이를 해준다는 거죠. 네. 입소. 이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기능을 꼭 사용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된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다. 이걸 매일매일 매일. 카톡으로 전송을 네네. 한다라는 거죠. 네네. 이거를 원장님들 노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스템이 다 맞아요. 되어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라고 치면 만약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시험과 재시험을 보는데 되게 중요한 게 엄마들은 성적은 볼 수 있어요. 메타수학에서 성적표가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어떻게 시험 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항상 모아둡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그 시험지에 누구누구 선생님 반 아이 이름이 나와요. 네, 네. 그러면 뭐 시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그냥 시험지가 아니라 어디 학원 시험지가 아니라 어디 학원의 누구 시험지 이게 되는 거죠. 네. 그 시험지를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봉투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들은 초등학생 어머님들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애가 어떻게 풀었다. 그리고 오답이 어떻게 되고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과정 관리를 하시는. 맞아요. 그게 물론 성적이 막 20, 30점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다 그대로 보내드려요. 네. 그러면 그게 솔직하게 어머님한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카톡으로 네네. 보내주고 네네, 모아서 맞아요. 성장 네. 파일을 한 달에 한 번씩 네네네. 이렇게 아이 이름이 새겨진 시험지를 네네네. 있는 그대로 보내드리는 맞아요. 이게 소통도 저절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저는 시험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네. 그러면 초등은 그렇게 네. 하시고 네. 중등과 고등 쪽에는 또 별도로 사용하는 다른 네네. 노하우가 네네. 있으실까요? 중등과 고등은 뭐 시험지도 나가고 이런 게 있고 하지만 어디 학교 딱 대비 시험 대비 이렇게 딱 만들고 왜냐면 중등 고등은 이제 따로 있으니까 시험 보니까 네. 그렇게 하거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누구누구 시험지 누구누구 100점 맞아 제목이 그 뭐지 누구누구 100점 여기 보면 준하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누구 100점 이런 식으로 아이 이름을 특정 지어서 시험지 제목 자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목을 좀 이쁘고 네. 좀 알아볼 수 있게 네. 명확하게. 그리고 너의 시험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학생마다 이름을 다 시험지에다가 다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저거 네. 준하 네, 100점을 맞아요. 100점 정도 네. 특정한 학생. 예. 준하에 100점 맞아라. 네, 한번 맞아요.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내가 원래 수학 문제 푸는 게 고통의 순간인데 네.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간 시험지를 푼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좀 더 아이가 좀 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노하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메타수학을 사고 나서 실제 그럼 그런 시험지를 받거나 네. 아니면 실제 사용을 해서 성적 향상된 학생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뭐 메타수학만으로 이게 올 수 없다는 건 원장님도 잘 아시죠? 맞습니다. 네, 메타수학 때문에만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메타수학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수업을 하고 부족한 점을 계속 저런 식으로 모아서 뽑아주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약점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문제집을 한 권 다 풀고 한 과정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잘하는 단원이 있고 못하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단원만 문제집이 이렇게 두껍진 않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계속 뽑아주고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정말 많이 오른 애는 네.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가 70점 오른 애도 있어요. 70점 네. 한 학기만에. 네네. 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그러니까 네. 반학기만이죠. 명확하게 하면 반학기만에 네. 60점, 70점 오른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선생님의 노력과 아이들의 열심히 했던 어떤 자세도 있었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아이들의 어떤 취약점 같은 걸 메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기록의 힘. 네. 네네. 지금 원장님께서 노하우 많이 지금 풀어주고 계신데 혹시 여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원장님께
지금 댓글로 좀 써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중에 또 따로 질문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이탑 원장님께 궁금한 거 지금 질문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질문 이어갈게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재원생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님 만족도는 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매일 시험 봅니다, 저희는. 네. 근데 제가 인수했을 당시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시험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네,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근데 네. 저는 제가 인수하고 메타수학 프로그램 도입하고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성적표 나가니까 엄마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정기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가 오지만 초등학생은 아예 없거든요, 시험이. 네. 보통. 네. 그리고 학교 시험은 너무 쉽고 네. 그러니까 학원 시험에 성적표를 매번 보내주고 그리고 원장님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견딥니다. 아, 건지는군요. 네, 힘들고 나간 애들도 있어요. 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아 원래 우리는 매일 봐. 잘 받쳐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랑 소통을 잘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중에 얼마 전에 되게 제가 스카우트 해온 선생님인데 스카우트 했다기보다 이제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왔죠. 네. 선생님이 오시니까 초등부도 오답 제 시험 2배로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배. 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애들 할 수 있어요 하더니 시험 보면 2배 네. 또 틀리면 3배 아, 또 틀리면 4배 와. 이렇게도 내면서 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기겁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 좋아하십니다. 성적 향상도 있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또 선생님의 멘트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보면 네. 일단 애들이랑 되게 친해요. 아, 그게 베스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업 전에 학원을 와요. 네. 강의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수다를 떨어요. 네.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저희 애들은요 원장 선생님보다는 자기 담임 선생님들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뭐 어떤 박 선생님인데 박 선생님 뭐 얘기하면 박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야 나도 무서워. 조심해야 돼. 오늘 같은 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할 땐 엄하고 네. 애들한테 친할 때는 진짜 친하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가니까 이런 것들 애들이 견딜 수 있고 그리고 학원은 그 예전에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에 광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메타 수학이나 이런 걸 매일 시험 보는 거를 부모님한테 카톡을 보여주니까 엄마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상담 전화 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는 어머님 매일 시험 보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왔어요 라고 아, 많이 얘기하세요. 실제 이미 그쵸. 정착이- 여기는 네, 빡센 학원. 네, 하지만 맞아요. 확실하게 성적이 나오는 학원에 네. 인습이 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니저 혹시 질문 있는 거 좀. 맞습니다. 네. 충분히 좋은 사례 말씀 네. 주셨고 네. 질문 몇 가지를 제가 발제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인수 4개월 만에 14명에서 1년 만에 250명이란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과감한 마케팅 투자, 메타수학 프로그램 덕분일까요? 라고 단답형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인인 거죠. 굉장히 뛰어난 뭐 UDT, 뭐 특공대처럼 좋은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막대기를 들고 싸우면 잘 싸울까요? 잘 싸우긴 하겠죠. 싸움을 잘하니까. 그런데 총을 든 상대방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메타수학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답이 된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한두 개만 더 네. 하고 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 시험 결과, 프린트물 결과는 카톡으로 보내려면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막 하나하나씩 결과를 일일이 넣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메타수학을 안 써보시는 분 같은데 요즘에는 QR을 찍으면 바로 채점, 그러니까 OX를 다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틀린 것만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면 애 성적이 저절로
점수가 나오고 성적표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자 OMR이 네, 나오죠. 네. QR을 그냥 저절로 나와요. 네. QR 찍어서 핸드폰으로 QR 찍어서 이렇게 OX만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 그냥 성적표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수업 끝나고 가기 전에 카톡으로 보내기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네, 정말 편리하게 네, 되어 이게 끝이에요. 있네요. 이게 끝. 그냥 프린트물 줄고 풀고 나서 스캔해서 정답 제출하면 끝이고 보내기만 하시면 네. 된다라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네네. 시간 관계상. 수업 시 사용하는 교재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좀 광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 주시면. 교재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시중교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재로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시중교재를 쓰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메타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특강 같은 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특정한 부분만 해서 뽑아가지고 쓰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요거는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제가 그 사전 인터뷰 하실 때 네네네. 학부모 설명님 하실 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그때 꼭 하시는 멘트나 이런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설명회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학부모 네. 설명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설명회를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회를 주로 정보 전달이나 줄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은 재밌어야 된다고 봐요. 재밌어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자면 뭐 그림 같은 걸 보여준 다음에 뭐냐면 그 트로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가는 뭐 어떤 장군을 그린 건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인어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공부가 어떤 유혹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은 도대체 그 인어의 유혹을 어떻게 넘겼을까 보면 거기에 장군은 돛대에 몸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머님들 애들 공부를 잘 시키고 유혹을 못하게 하려면 애들 집에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명쾌한 네. 답변. 그리고 선원들의 귀가 밀랍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 귀를 막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 막 웃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들은 자기가 배고픈 건 참아도 애들이 배고픈 건 못 참고 자기가 아픈 건 참아도 아이들이 아픈 건 못 참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런 거 못 하시니까 저희들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묶어놓고 시키겠다.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사실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성적이 나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학원에서 묶어놓고 기 막고 오로지 성적만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시는 게 또 네네. 원장님을 믿게 되는 방법 중에 또 어머님들의 또 신뢰를 굉장히 많이 네네네. 쌓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들으셨죠, 원장님? 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벤치마킹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선생님들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 시작하신 거잖아요. 힘드신 거 많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2번 했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할 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청소하세요. 청소할 때 울 깨끗한데 아니에요. 저 칠판 위에 보시면 다 먼지 있습니다. 문 틈새에 보면 다 먼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전구가 빠진 게 없는 이런 거 다 확인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행동을 옮기셔라. 그러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함께 해준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정말 정말 고마워요. 강사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12번의 직장을 옮기고 사업을 실패하고 이런데도 지지해준 여보 사랑해. 저는 원장님께서 항상 그 선생님을 가장 앞에 두는 거 이게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본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들 오늘 또 2번째 선물 드릴 시간입니다. 네. 정답은 문자 전송을 해주시고요. 여기 010-3131-5851로 자 빨리 지금 또 손 풀어주세요. 이번에 문제는 진짜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이번에도 5명 추첨해서 네 달달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매니저님 주실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다 푸신 걸로 알고 퀴즈 네. 내겠습니다.
지금 퀴즈 굉장히 쉽고요. 퀴즈는 뭐냐면요. 지금 다양한 원장님들의 사례를 전달하고 좋은 정보도, 좋은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시는 지금 이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채널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 글자겠죠? 네. 저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 선착순 5분입니다. 바로 저희 채널 이름입니다. 지금 벌써 5분이 지금 그냥 드리는 네, 거죠. 전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항상 골목학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1부 순서 마무리 전에 또 혜택, 저희 골목학원만의 혜택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수학 특별 가입 혜택, 골목학원만의 특별 혜택인데요. 저희 메타수학은 뭐 혜택을 드릴 때 뭐 쿠폰이나 그런 것도 안 드리고요. 오로지 월 사용료에만 몰아 넣어 놨습니다. 실제로 막 10만 원 쿠폰을 드려도 원장님한테 20만 원 더 받고 10만 원 드려봤자 주산무사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고요. 심플하게 메타수학은 사용료, 보증금, 그리고 공통 혜택만 보시면 됩니다. 사용료가 학생 30인까지 정규 등록할 수 있는 사용료가 월에 16만 원인데 오늘 가입하시면 12개월 동안 월 사용료가 99,000원이 되고요. 네. 인원은 원래 20인인데 30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증금 30만 원 보이시죠? 메타수학은 가입비는 다 면제라서 없습니다. 근데 30만 원은 뭐냐면 메타수학은 유일하게 좀 업계에서 선납이 아니라 후불제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냥 보증금 개념이고요. 해지 시에 후불제 정산에 이상이 없다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원장님께서 한번 해보시라. 고민 말고 실행.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2부에서 또 아직 할 게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통 네. 혜택도 중요한데요. 네. 이제 1년 동안 월 사용료를 누적 할인을 해드리지만 추가 혜택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한 달 동안 사용료를 면제드리고요. 와. 저기 보이는 골뱅이가 있죠? 저건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아는 거는 비용적인 혜택이 크게 더 추가가 될 것이다. 와. 어떻게 하면 채팅창 상단에 보이실 거예요. 가입 신청 링크. 오늘 골목학원의 혜택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 통해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혜택 말고도 플러스 알파의 혜택이 있다 아시면 되고요. 하나 더 드려요. 실질적인 혜택. 공통 2번에 보시면 오답 노트, 프리노트 50권 있죠? 프리노트는 요거고요. 네. 오, 이것도 글씨체도 너무 그쵸? 멋집니다. 하나 같이 보여주시죠. 네, 여기 뒤에도 이렇게 웃음소리 이렇게 있고 마음의 여운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소리. 아, 이 안이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백지가 아니고요. 키포인트, 날짜, 출처, 단원, 프리노트. 틀린 이유까지 다 쓸 수가 있네요. 이거 원장님들 제작하시는 노트거든요. 오답 노트. 이것까지. 네, 50부 총 100부 와, 1월 네. 중순에 발송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단 저희 골목학원의 혜택이니까요. 여기 위에 더보기 들어가셔가지고 꼭 추가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좀 써보고 싶은데 요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그거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또 2부에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시연을 직접 해드리고요. 또 메타수학의 이번에 히든키, 네, 원장님들만을 위해서 또 개발하신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소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본사 영업팀 이준원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2부 끝나고 저희랑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원장님들 끝까지 시간 네,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수학 영업팀 이준원 팀장입니다. 2부 순서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 1부 순서에서 워낙 알찬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신 그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물론 앞에 그 아침에 일찍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 빛내주시고, 아직까지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부 순서를 제가 한 30분 정도,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 메타수학의 모든 기능을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개 좀 그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오늘 이 현장에 오면서 계속 2부 순서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저희 메타수학이 그래도 장점 아닌 장점, 특장점은 안내를 꼭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미래, 이 세 가지를 소재로 해서 제가 메타수학의 장점을 좀 어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메타수학이 2017년 12월 달에 저희가 출시가 됐는데요. 그간 8년 동안 2,300명의 원장님들께서 저희 메타수학을 도입해서 현재 사용 중이십니다.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그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공통된 의견이 좀 하나로 일치되는 것 같아요. 메타수학의 컨텐츠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문항의 양과 질이 워낙 좋아서 굉장히 조금 높이 평가한다,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타수학 이 그 화면 안에 보시면 사용자분들께서 교과 단원을 접근하실 때 저희가 출시를 할 때부터 이미 이 학년별로, 학기별로, 단원별로 이 문항수를 좀 노출하는 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조금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안 보여주지만 이제 제가 다른 회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메타수학은 메타수학을 출시할 때부터 이미 그 수많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확보해 놨고, 출판사 제휴를 통해서 문제를 공급받고 있고, 다시 저희의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다른 타 메이저급 출판사가 다시 이제 사용할 그 정도로 컨텐츠의 어떤 그 양, 그 다음에 질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난 과거 8년 동안 원장님들께서 메타수학의 컨텐츠를 보시고 굉장히 좋다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고 칭찬들 해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저희 회사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메타수학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를 노출하고 이 방대한 문항들을 단원, 난이도, 유형으로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우측 옵션에 어떤 채점 기능이라든지 시험지의 레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항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시험지를 만드는 게 저희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더니, 요번에 메타수학이 이 버전이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UI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칭찬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메타수학 상자분들께도 고마운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재 매칭을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고서랑 교과서 매칭을 대부분의 수학 문제은행 상품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매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커스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칭이 얼마나 빨리 참고서가 올라오느냐, 이 올라오는 속도를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더욱이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내년도 참고서를 미리 1년치 선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은데, 계속 전화로 저희 본사로 뭐 어떤 참고서 그 2학기 거 아직 안 올라왔나요? 뭐 22 교육과정 아직 안 올라왔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이제 회사의 컨텐츠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1년 이상 선행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매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메타수학의 매칭률과 매칭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만족한다라는 부분을 많이들 좀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메타수학뿐만 아니라 수학문제능 상품을 원장님께서 많이 만나시겠지만, 수학문제능 상품을 고를 때 회사가 얼마나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학원의 니즈의 속도를 맞춰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당성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도입하시면은 굉장히 학원에 잘 접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칭률과 매칭의 속도를 저희가 지난 과거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현재로 좀 와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번 버전에 또다시 컨텐츠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요 프리미엄 기능에 개념 동영상에 작년부터 막대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1호 과정 때, 그 수학은 이제 1호 과정과 지금 변경되고 있는 22 과정이 있죠. 1호 과정 때 저희가 실은 개념 동영상을 전자칠판으로 좀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칠판이라면 교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서, 강의가 나오면서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전자칠판 강의를 저희가 그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지난 5년 동안 서비스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 과정에서 개념 동영상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어필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조금 학생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좀 지루해하는 것 같다,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는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저희 그 컨텐츠 부서에서도 또다시 고민을 합니다. 22 과정에서는 인강으로 다 바꾸자. 그리고 그 인강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능한 또 강의의 질이 좋은 선생님을 모셔보자.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중등 2학년 1학기 세교육 과정을 저희가 한번 눌러보면요. 요거 잠깐 그 강의가 실행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예, 요렇게 이제 사람이 나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교환 위에 직접 전자칠판으로 써 가면서 요렇게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서 굉장히 좀 그 강의의 어떤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을 직접 면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막대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전자칠판에서 인강으로 채택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뭐 세교육 과정의 22교육 과정을 이제 조금 그 눌러보면요. 예. 현재 이제 조금 굉장히 조금 뭐 누구나 다 알만한 선생님을 좀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그 강의를 좀 찍었습니다. 판서도 굉장히 잘 쓰시죠. 네, 이렇게 해서 찍어놨는데, 저희가 22과정 인강을 찍을 때 항상 고민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등과 중등과 고등의 인강은 길면 안 된다. 한정된 시간 내에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강의로 한번 찍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그 컨셉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초등은 10분을 넘지 않고, 중등은 20분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등은 30분을 넘지 않는 중단원과 소단원 범위로 각각 찍어놨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저희 메타수학 사용자분들이 이번에 22 과정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또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2 과정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개념 강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칭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개념 강의를 투자하면서 저희 영업팀 또 개발팀에서는 같이 투자가 한 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 안에 저희가 자동 출제 기능 안에 6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메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개념 유형 학습이라는 저희가 메뉴를 새롭게 기능을 출시를 했고요. 이 개념 유형 학습을 이제 눌러보면 화면이 잠깐 전환이 되면서 아까 전에 그 인강으로 이제 그 개념 강의를 설명하셨던 분들의 그 동영상을 공부하기 위한 그 개념 교환과 대표 예제를 뽑는 이제 시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인수분해라는 대단원에 그 다음에 중단원, 이렇게 소인수분해랑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있는데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교환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기능을 출시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개념이 대략 한 11분 정도,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뭐 8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개념 밑에 딸린 유형 3개, 대표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저희가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를 또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합성수 개념 알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학생들이 모를 때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 문제에 대한 그 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교환들을 간단하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교환을 최종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개념 강의 파트에도 QR코드가 붙고 개념 예제가 붙은 다음에 아까 전에 대표 예제에 해당되는 유형 가이드와 예제에 따르는 문제풀이 강의도 다 QR코드가 삽입이 돼서 이 자료를 저희 메타수학 학원들이 이제 보강 보충 자료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이제 예습이라고 그러죠. 예습의 개념으로 이 교환을 또 과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출중한 선생님을 모신 인강을 저희가 과감한 투자가 들어갔고 거기에 따르는 교환을 시스템에서 뽑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굉장히 메타수학 학원들이 현재 굉장히 만족해서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를 기준으로 조금 기능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많은 부분을 기능으로 제가 이 기능은 이거다, 저 기능은 저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메타수학이 무료 체험, 7일 무료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눌러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체험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기준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컨텐츠는 이제 KMT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KMT 학력평가는 원장님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4만원, 5만원 정도의 그 학력평가나 경시대회가 존재를 하고 있죠. HM이라든지 여기서 언급해 보면 이제 KMA라든지 이런 유료 학력평가들이 기존의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수학 문제행 상품들이 학력평가나 경시대회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 메타수학도 이 KMT 전국 학력평가를 좀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력평가가 재원생들도 보지만 외부생, 학원을 다니지 않는 외부생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메타수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KMT의 이 부분을 현재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 리스트에 정규 학생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예비 학생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비 학생. 예비 학생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 있는데, 혹시 시청자님들 수학 문제은행에서 예비 학생이 어느 기능에 쓰는 메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들 이제 수학 문제은행 상품 쓰시면은 예비 학생은 이 기능에 쓰는 그 학생이다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레벨 테스트를 할 때 무과금으로, 과금 없이 예비 학생을 등록해서 진단평가나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오는 분석표로 상담까지 하는 그런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KMT, 전국 KMT 학력평가에 예비학생 기능도 같이 연동이 되도록 저희가 해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더니, 원장님들께서, 그러면 예비학생은 생성하는 데 제한이 없거든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도 만들면은 과금에 절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학생을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는 외부생들도 다 유치하셔가지고 학원에서 평가를 치른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상장과 전국 단위 분석표가 뜨면 다시 재상담의 기회를 창출하셔가지고 원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예비 학생으로 조금 기능을 구현한 게 원장님께서 현재 칭찬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기능인 것 같고요. KMT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4번을 봅니다. 4번을 보는데, 이제 이번 주 19일부터 열흘 동안 좀 시행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매달 보는 거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실은 이제 다른 그 문제능 상품 보면은 매달 보기도 합니다. 매달 보는데 저희 메타수학은 여기서 두 번째 고민을 합니다. 매달 보게 되면은 단원 범위가 좁아지거나 한정될 수 있으니 1년에 4번을 보도록 하자라고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 4번을 보는 이유가, 일단 단원의 범위를 3단원과 전단원으로, 그러니까 1회차와 3회차인 홀수회차는 앞에 3단원을 보고요. 2회차, 4회차인 짝수 단원은 전 단원을 봐서 단원 범위가 넓어야 분석표가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의 취지와 의미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1년에 4번 보게 되는데, 그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난 일주일 뒤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또 이 부분 시기나 어떤 이런 과정과 진행 절차에 따라서는 또 많이들 이제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KMT도 이제 그 기간이 이제 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이틀 뒤에 이제 시행을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예비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많이 보고 계시고요. 참고로 여담인데 직전 회차인 3회차 때 전국에 14,3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저희 메타수학 전국에 이제 학생들 등록돼 있는 명수 중에서 14,300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여담이지만 그 중에 예비 학생은 6,700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원생 못지않게 예비 학생들의 등록률, 그 다음에 외부생을 KMT를 홍보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 과정에서 홍보물에 파트로 들어가 가지고 전단지나 어떤 시안들을 학원 걸로 다시 재탈바꿈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인스타나 블로그, 그 다음에 아파트 게시판 또는 전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한 메리트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메타수학으로 원생 모집, 신규 원생 모집 에 따른 어떤 홍보, 마케팅을 이 KMT를 앞세워서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조금 한번 가볼까요? 과거와 현재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미래로 좀 가보게 되면요. 이번에 저희가 출시가 된 기능 중에서 메타 초등 연산이라는 기능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게 돼서 조금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출시가 된 따뜻한 따끈따끈한 기능이겠죠. 이 초등 메타 연산은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산이 없었습니다. 연산이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연산이 일단 시험지 단으로 테마별 문제지에 이렇게 연산이라고 교재 한 권을 분해해서 단원별로 이제 통시험지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왔었는데요. 이제 뭐 기존의 경쟁 상품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그 연산 기능이 따로 출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메타 초등 연산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냈고요. 이 메타 초등 연산을 만들 때 저희는 두 가지를 또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분들이 기존의 메타 수학을 쓰면서 버튼을 많이 누르는 게 아직은 많으니 메타 초등 연산을 출시할 때는 최대한 자동화로 한번 구현해 보자. 버튼을 최소화시키자. 버튼 누르는 것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학생을 한 명 눌렀을 때 등록된 내역이 없다라고 나오지만 여기 학습 설정과 학습 목표, 그 다음에 별도로 연산 진단 평가를 보게 되는데 일단 학습 설정 부분을 보게 되면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본 학습과 보충 학습을 회차라든지 문항수, 그 다음에 통과 점수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통과 점수와 학습량과 학습 회차가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다른 학생은 저렇게 설정할 거야 라는 부분을 최초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그 설정 그대로 자동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라면 두 번째로 이 학생의 진단평가를 보고 진단평가에 뜬 학습 목표를 찾아서 기준점이 되는 학습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 메타수학이 두 가지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교과 진도와 연산 단계별로 나눠서 연산을 단계별로, 그러니까 계통적인 단계별로 학습을 할지 또는 현재 교과에 따른 학년별, 단원별로 학습을 할지 이렇게 사용자 설정을 두 가지로 저희가 고민해서 구현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학년과 거기에 따른 연산 단계별을 A단계부터 F단계까지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되는 학습 목표를 이렇게 좀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처음에만 이렇게 걸어 놓으면요.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가 생기고 해당되는 시험지를 언제든 인쇄해서 현장에서 나눠줄 수 있고요. 채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OX 채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창이 하나 뜨는데요. 기존의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맞고 틀리고를 표시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험지에다가 직접 채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28문제, 30문제 중에서 28문제를 맞췄다라고 하고 소요 시간을 15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했을 때 그 시험지가 저장이 되고 바로 그 다음 학습 목표인 다음 시험지가 나오게끔 저희가 구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학생별 자동학습 기능이 한번 시작점 학습 목표를 출제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 통과됐을 때 다음 목표, 그 다음 통과됐을 때 다음 목표 이렇게 나오게끔 저희가 편리하게 좀 구현을 해놨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연산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연산지 만들기를 딱 눌러보면은 여기 연산 단계별과 교과 진도별이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이렇게 B단계에 첫 번째 단원을 누르면은
여기 해당되는 이제 세로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셈, 연산의 어떤 모양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셈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다가 이렇게 눌러서 그 문항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세로셈과 모양셈과 가로셈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시험지를 구현시켜서 사용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연산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게끔 저희가 저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메타 수학의 그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그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컨셉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어떤 기능을 좀 살펴보고 싶거나 또는 메타 수학을 조금 그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정 링크도 있고 그다음에 무료 체험 신청 다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사이트에서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는 조금 요렇게 그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국무학원 김태준 원장님 모시고 이번 세미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이번에 메타 수학에서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초등학생들의 계산력 수준 강화를 위하여 나온 신기능의 메뉴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힌트 조금 드리면 네. 땡땡땡땡 연산입니다. 네. 네. 땡땡땡땡의 첫 번째 두 글자. 네, 오늘 진행하고 계신 팀장님이 소속된 그리고 땡땡 연산 이렇게 끝나죠. 네,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따뜻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Q&A를 좀 받아볼까요? 지금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 이거 킨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아직도 안 들리시나요? 들린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행력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골목 학원만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소개 다시 한번 드릴까요? 네. 아까 저희 매니저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특별 가입 혜택 말씀드리면 일단 그 약정 기준으로 저희가 할인을 무려 12개월 동안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가를 좀 받지 않고 할인가로 12개월 동안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99,000원이라는 요금제로 채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보증금 30만 원은 있지만 보증금은 저희가 어떤 소진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전액 환불성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해지 시 나중에 전액 마지막 정산 후에 돌려드리는 비용으로 좀 그렇게 좀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통 혜택 같은 경우는 1개월 상여 면제를 공통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답 노트와 프리노트를 각각 50권씩 제작을 해서 1월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에는 전부 다 계약자분들 일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혜택으로 마련을 했고요.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오늘 당일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담당자가 이제 계약 진행을 위해서 개별 연락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알파 혜택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라이브 혜택을 직접 지금 바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네. 채팅창 위에 상단에 가입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거나 더보기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할인 혜택 그리고 가입 혜택 골목학원의 혜택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질문을 지금 시간이 꽤 늦으셔가지고 네. 질문하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메타수학과 좋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장님의 성장을
응원하는 골목학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